그렇다면 대표적인 혈관 검사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상동맥에 있어서는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를 해야 하는군요, 나 교수님. 예, 보통은 요새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심장 정밀 검진을 하면은 관상동맥 검사를 하는데요. 아까 사례자처럼 증상이 있을 때 하는 조영술, CT 조영술이 아니고요. 일종의 스크리닝, 선별 검사로 가슴 엑스레이 사진보다 조금 높은 간단한 CT로 석회화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석회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동맥경화도 일종의 염증인데요. 이런 데 다치고 나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가라앉고 네. 흉터가 되는 염증 반응이 원래 일어나죠. 네. 혈관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뼈처럼 석회 침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상동맥에 있는 동맥경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혈관이 뼈처럼 이렇게 딱딱해지는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석회화가 생기면 어떻게 수술은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예, 동맥경화 정도가 심할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건 맞고요. 하지만 돌처럼 딱딱한 건 아니고 이 칼슘 침착이 됐다고 이것을 수술로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방금 나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칼슘 침착이 그 관상동맥에 많이 있다는 것은 반복된 심한 염증이 관상동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서 어느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 치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그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뭐 흡연이라든지 또 고지혈증, 혈압, 혈당 등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줘서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앞서 사례자가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식사요법이라든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이 동맥경화의 진행이 더 많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네, 자 다음은 경동맥의 건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유용하군요, 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목 쪽에 있는 경동맥, 가장 피부에 가장 가까운 곳인데요. 초음파,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선별 검사로 동맥경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미 있는 병변, 뭐 최소한 50% 이상 좁아진 동맥경화 있다 그러면 머리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라든지 MRI를 통해서 뇌혈관, 그다음에 경동맥을 좀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하고요. 그 정도에 따라 동반되는 질환, 여러 가지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동맥이 이렇게 막힌 게 보이면요. 어떻게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예, 경동맥 좀 전에도 경동맥이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막혔다. 100% 완전 틀어막힌 경우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100% 막혔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하지는 않고요. 약물 치료로 더 딴 데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내경이 좁아졌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현재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증상, 신경학적 증상, 동반 질환, 환자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지, 나이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시술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또 약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복부 대동맥류는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 역시 초음파를 하면 되는군요, 나 교수님. 예, 맞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게 80% 이상이고요. 복부 대동맥을 보려고 검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복부에 초음파를 하다 보면 대동맥도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정밀 진단으로는 CT 조영술이라는 걸 하기는 하고 거기서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에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5cm 이상인 경우는 수술 내지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작더라도 검사를 했더니 1년 동안 1cm 이상 빠르게 커지는 경우는 조기에 시술할 수 있습니다. 배를 열고 하는 수술보다는 요새는 역시 스텐트 비슷한 시술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시술을 못할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터지면은 사망률이 그만큼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몸에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 교수님? 그 모든 동맥경화는 이제 위험인자랑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남자 45세, 여자 폐경후 10년 이상이다. 그리고 그 전일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가 2개, 3개 이상일 때는 그냥 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 정도만 하셔도 크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3가지 검사 다 모두 병원에 방문을 해서 해야 될 검사들인데 혹시 집에서 자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사실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네. 가정에서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됐구나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하나 검사가 있긴 한데요. 바로 맥압이라는 겁니다. 맥압. 그러니까 우리 몸의 동맥은 사실 탄력이 있어요. 건강할 경우에는. 그래서 심장이 수축을 할 때 혈압이 올라가지만 혈관이 약간 늘어나주면서 지나치게 올라가 주는 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가지 예시가 있는데 위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60이고 아래 혈압이 100이면 사실은 맥압이 60이죠. 위랑 아래 차이가 60이 되는 건데 오른쪽은 160에 80이거든요. 그러면 맥압이 80이에요. 이 경우는 사실 동맥이 그만큼 탄력을 잃었다. 딱딱해졌다라는 것을 보는 그런 시사점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동맥경화성 질환이 없는지 앞서 말씀드린 정밀 검사를 병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별하게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은 적극적인 시술을 할 정도가 아니면. 근데 여기서 보면 보통 60이 넘으면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높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하고 고지혈증 또 고혈압, 당뇨 등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고 또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추천해 주신 꿀팁을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꿀팁은 뭐 워낙 또 계산을 사랑하시고 걷기를 좋아하시니까 무엇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바로 운동화입니다. 꾸준한 운동이 좋겠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미 진단된 다음에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제 복용 그리고 진단받기 전이라도 운동 식이요법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뭐 말은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죠. 근데 아나운서분들 하루에 밥은 3끼 먹는다.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하루에 운동을 3번 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숨쉬기 그래서 운동 정도 아닐까요? 운동 식이요법 둘 다 중요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식이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습관 들이는 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따로 하는 것도 하지만 실생활 중에서 계단, 대중교통, 그리고 식사도 동시에 적게 먹으면서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보다는 지금 한 8kg, 9kg 정도 뺀 상태고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저도 먹으면 바로 찌기 때문에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 특히 습관 들이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정말 실천하고 계시는 게 오늘 오전에 5,000보를 이미 걷고 생방송에 오셨더라고요. 걸어오셨대요. 진짜 실천하시는 분인 것 맞고요. 그럼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 교수님의 비법인데요. 이번엔 혈압계가 나왔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3대 혈관 질환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네. 혈압 관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혈압계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50세 이상의 한국인에서는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이고요. 60세 이상에서는 2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의 현재 고혈압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틈틈이 혈압을 재고요. 또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약을 먹는다고 다 조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측정해서 140, 90 최소 그 아래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재헌 교수님의 꿀팁도 공개를 해야겠죠. 자,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이거 목도리 아닌가요? 우리 교수님 패션에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패션보다도요. 사실은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고위험군의 경우는 겨울에 추위에 노출됐을 때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출을 할 때 방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로 드러나 있는 동맥인 경동맥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머플러를 하게 되면 외출을 해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 다 지키신다면 이슬기의 꿀팁도 하나 드릴게요. 오.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쵸, 그쵸. 좋은 식단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밥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지키는 영양 만점 표고버섯 주먹밥. 표고버섯은 에리타데닌이란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표고버섯 밑동은 딱딱한 부분만 바삭하게 잘라낸 뒤에 육수를 끓이거나 채소를 볶을 때 함께 넣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질한 표고버섯을 맛있게 졸여볼 건데요. 냄비에 각종 양념을 넣은 뒤 중불에서 충분히 끓여주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첨가해 윤기를 더해줍니다. 영양을 더할 당근과 양파, 마늘 정도 채 썰어주고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넣어 노릇해질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볶은 채소들은 밥과 함께 간을 한 뒤 골고루 섞어주고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졸인 표고버섯을 주먹밥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한 입에 쏙쏙 맛도 더하고 혈관 건강도 지키는 표고버섯 주먹밥 완성입니다. 다음 심혈관을 지키는 이것, 연어를 활용한 달걀찜. 재료를 손질하기 전 먼저 다시마와 가다랑어 포를 이용해 육수부터 끓여주는데요. 끓인 건더기는 체에 걸러 맑은 육수만 남도록 준비합니다. 달걀에 육수를 부을 때 육수가 너무 뜨거우면 달걀이 익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은 뒤에 넣어주시고요. 달걀과 육수의 비율은 1:2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번 요리의 주인공 연어, 오메가3가 풍부해 중성지방을 없애는 데 탁월한 식품인데요. 그릇에 손질한 연어와 브로콜리를 넣고 만들어둔 달걀물을 그릇에 70%까지 담아주세요. 이제 찜기에 넣고 달걀찜을 만들 텐데요. 찜기에 찔 때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달걀물로 떨어질 수 있으니 그릇째 랩으로 감싸거나 뚜껑을 면보로 감싼 다음에 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불에 5분, 약중불로 10분간 찐 달걀찜. 남은 재료들도 취향대로 올려주면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이 한가득 연어 달걀찜 완성입니다. 마지막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단호박 견과류 범벅. 호박 중에서도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단호박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는 데 효과적인데요. 단호박은 단단해서 그냥 썰기 힘들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작은 것은 2, 3분, 큰 것은 4, 5분 먼저 익힌 다음에 썰어주는 것이 편합니다. 반쯤 익은 단호박은 씨를 모두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냥 기름보다는 혈전 생성을 막는 올리브유를 사용해 단호박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혈액순환 돕는 견과류까지 더해주면 맛도 영양도 2배. 취향에 따라 단호박 위에 견과류나 꿀, 계피가루를 뿌려주기만 하면 언제든 먹기 좋은 영양 간식 단호박 견과류 범벅도 완성입니다. 혈관 건강 지키는 다양한 음식들로 맛과 건강 모두 챙겨보세요.